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그 이상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외국인 원전 투자 전 세계 4,752조 규모 12조 잭팟 또 터졌다. 원전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432개의 원전일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통계 조사가 지금 2020년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공사에 진입한 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수요를 측정한 결과가 432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들이 발표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전 추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의 양분화 현상으로 인해서 갈등이 길어지는 거죠. 최근에 뭐 유럽이 러시아가 뭐 유럽에 원유 수출 안 한다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은 수입 안 할 거다. 뭐 서로 뭐 누군 수출 안 한다, 누군 수입 안 한다. 뭐 서로 갈라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로 인한 원전의 효율성 증가가 강조되고 있죠. 왜? 결국엔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발전 기구들 중에서 천연가스하고 원유의 가격이 비싸지고 자연스럽게 석탄의 가격까지 같이 비싸지게 되다 보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매개체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단가 생산 비용이 너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워낙에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어떤 가격이 원유의 원전의 가격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원전도 완벽하게 좋은 기술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단점도 많고요. 방사능도 유출되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단가가 싸다라는 부분이 어필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이 원전의 건설 추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구 온난화인데요. 보기만 해도 덥죠. 2050년도 소빙하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자연재해가 들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0.5도에서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증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좀 더 늦추거나 그래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겠죠.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탄소 배출이 안 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발전 방식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의 이제 건설 추진에 역시나 지구 온난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 비용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원전 건설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2020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도 판 보고서는 주요 국가별 이자 비용을 제외한 순수 건설 단가를 계산했다. 이 순수 건설 단가는요. 그만큼 기술력이 탄탄하고 이 원전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만이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킬로와트당 지금 2,157달러로 가장 낮다. 미국은 4,250 달러, 프랑스는 4,013달러, 일본은 3,963달러이다. 미국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49%, 프랑스에 비해서 46%, 일본에 비해서 43.5% 저렴하다. 워낙에 우리나라도 그 전에 원전의 이제 생태가 한번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비쌀 가능성이 높지만 좀 가격이 올라갔을 거예요. 원자재 가격도 꽤 올라갔고 지금 현재 건설이 들어가면 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원전 생산 단가, 만드는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높은 기술력으로 이런 이 값싼 전력을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만큼 괜찮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막기 위한 설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일본의 비용이 좀 더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원전 수출을 했을 때 뭐가 있다?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 국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꾸준히 상승했지만 저렴한 편에 속하는 원전 건설 비용입니다. 국내 원전 건설 비용을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앞서 보셨듯이 그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생산까지 비용이 더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부터 조금씩 비용은 증가해 왔지만 최근에 11조 가량 11조 가량까지 체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뭐 다시 올라간 원전 원자재 가격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한 15조? 15조 그 이상 원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치가 있는 뭐 이건 다 예측치니까 그건 제외하고 일단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11조 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 세계 원전 건설 비용은 앞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원전을 건설할 때 몇 기를 건설 추진한다? 43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대략적으로 최소 단위로 잡아서 11조 규모로만 잡아도 약 대략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이죠. 일부러 낮게 잡은 겁니다. 4,752조 가량의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중에서 10% 비중만 가져와도 충분히 500조 가량의 어마무시한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500조면은 뭡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죠. 충분히 그의 반만 250조만 가져와도 5%전 세계 5%만 가져와도 충분히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주요 원전 수출 후보 국가는 우리나라가 수출 뭐 다른 국가는 수입하는 거겠죠. 좀 어느 정도 건설을 맡길 만한 국가는 해줄 만한 국가는 누가 있느냐? 동남아시아가 하고 중동 국가가 원전 도입 검토국입니다. 기존 도입 유지 혹은 신규 계획, 뭐 도입 중지 뭐 등등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신규 계획 유지를 하고 있는 신규적으로 도입을 유지하거나 신규적으로 추가적으로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구매력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는 지어놓고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구매력이 있는 돈이 있는 국가를 따져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국가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동 원전 수출을 노리는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것을 누가 도와주겠다? 바로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전 관련주 한미 원전 동맹 기대감의 강세 최근에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엔 직접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죠. 저번 달 말입니다. 5월 30일이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5월 말에는 중동에서 한국 12조 원전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국가적으로 서로 나서서 직접 입찰 참여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한국에 약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 의사를 묻는 입찰 참여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지금 현재 일정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입찰에 참여를 요청했다. 해당 국가는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의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원전 고위 관계자는 발주처와 비밀유지 계약서도 있고 한국이 입찰에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라도 해당 국가가 어딘지는 밝히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슬슬슬슬 미국의 입김이 확실히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이 중동 국가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생각력이 꽤 뛰어나기 때문에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발전소를 짓는 기술력 자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다양한 공장들 특히나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안 되는 케이스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술력을 높이 사서 바로 이런 지금 현재 요청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중동 원전 수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그래, 해외 수출을 알겠다. 근데 국내는? 국내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께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왜냐? 오히려 국내에서 좀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그 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원전을 늘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 원전, 원전을 아예 지금 생태계를 다 망쳐버리는 행동이라든가 혹은 마지막에 가서는 국내 원전은 유지만 하고 지금 현재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원전을 가장 앞지어서 원전 더 만들겠다, 원전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국내 원전 건설이 좀 이슈를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행동들을 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원전 최대 지금 18기 수명을 늘리는 수명 늘리기에 먼저 들어갔고 기존의 원전을 가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늘리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차세대 원전 연구 본격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느냐?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방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4차 세대 원전 연구가 본격화됐다라는 내용이죠. 5년간 R&D에 4천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원전 정책은 기존의 원전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면서 원전의 위험도를 낮추고 핵 폐기물을 통해서 새로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SMR, SFR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새로운 원전을 바로바로 지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이 완성되고 나서 지을 준비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원전 폐기물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어디다가 쌓아놓을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면서 계속 묻어두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 이런 묻어두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핵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 폐기물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드렸던 두 가지 기술 SMR하고 SFR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SMR은 가장 소형 작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SMR은 작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SF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래 물이라는 걸 통해서 냉각을 했는데 이걸 소듐, 액화나트륨을 통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전 폐기물을 통해서 버려졌던 원전 폐기물을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 두 가지를 보면은 관련 종목 전략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전 해외 수출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나눠서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원전 신기술 관련 기업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크게 원전 수출 관련 종목들과 신기술 관련 종목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도 갈릴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원전 해외 수출 관련 종목들은요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요. 지금 현재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 투자에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원전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매출이 당장에 나요 안 나요? 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실제 중동 지역 중 하나 우리나라가 12조 가량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현재 지금 입찰 신청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이것이 실행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거죠. 그죠?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규모에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건데 이 규모를 벌어들임으로써 실질적인 실적 증가 가능성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고평가 논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떤 기업이 좋다? 이렇게 해외 수출 관련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원전 관련 종목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천천히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실적은 당장에 안 납니다. 다만 기대감은 가장 최고죠. 뭐 주가가 올라가면 얘네가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고평가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팔고 나와서 다시 눌림목에 다시 사고 급등이 나오면 팔고 나오고 눌림목에 다시 사는 이러한 단기 전략이 유효한 게 바로 원전 지금 신기술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공략 방법까지 제가 팁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릴리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리면요. 일단 장기 투자 종목 두 개의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엔 국가가 나서 가지고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데요. 그냥 기업 하나에게만 맡기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기술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기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한국전력기술은 지금 현재 과거부터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은 원자력 수가 원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발주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지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 망신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관이 나서서 같이 도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전기술이라는 관련된 기업들 실제로 실적에 관여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결이 돼 있는 기업들이어서 여러분께서 관련된 주식들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공급된 SMR 본제품 제작에 착수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SMR 제작에 사용되는 대형 주단 소재 제작을 시작하고 지금 2023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SMR 본제품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게 실적에 직접 연결된 내용이죠. 실적에 연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장기 투자로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천천히 저가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아가시다 보면 한전의 진짜 실제 원전 수주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마 기대감에 맞춰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전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공략하라라는 설명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비교적 이 관련된 주식들은요. 당장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을 현재 저가 구간에서 잘 공략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실 때 크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중장기 종목으로서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달 뭐 일부 비중만큼을 계속 사시는 것도 괜찮죠. 뭐 매달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좀 가볍게 빠르게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일진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 사용 후 해결료 폐연료봉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핵 폐기물로 불립니다. 뭐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있겠지만 그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4세대 원전 소각 소듐 냉각 이게 액화나트륨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해결료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지금 현재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하면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연료통 종합 효과 시험 장치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일진파워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국제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이력이 있는 거예요. 관련된 부품도 납품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진파워라는 기업이 관련된 주식으로서 주목받을 겁니다. 당장의 매출은 안 나기 때문에 주가에 등락폭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한번 중간중간 튀어줄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주가가 튀어줄 때마다 50에서 100% 정도 급등세를 항상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파워라는 종목까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단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공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있거든요. 팁이 바로 뭐냐면 이재진 눌림목 지표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단기 매수 매도 타이밍 제가 매도까지 타이밍까지 잡아드릴 수는 없으나 매수 타이밍들 단기적으로 과하게 눌려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 뭐 이런 구간들 매수 타이밍들은 잡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가 이 지표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죠? 보이시죠?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항상 주가가 단기 반등세가
짧게 짧게라도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단기 반등세가 동그라미 구간 이후로 나와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짧게는 뭐 5에서 10%, 길게는 한 100%까지 상승세의 포착의 저점 구간에 있는 자리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일진파워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단기 눌림목 지표를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지금 현재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현재 유튜브에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바로 댓글창에 제가 한 줄로 더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장 첫 번째 댓글의 내용에서 한번 더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모아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고 일진 파워 같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금 한전기술은 진짜 실제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셔도 중장기로 천천히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공략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매매를 하시다 보면 근데 제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짚어드렸는데 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좀 사인을 좀 받고 싶다. 원전 관련주들이 정확히 언제 올라갈지 혹은 내가 좀 기다림이 좀 지치신 분들은 중간중간 단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전 관련 종목 이외에도 좀 이렇게 단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큰데 좀 난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다. 주식에 나는 스스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키워가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첫 번째, 급등 추천주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급등 추천 종목 빠르게 느리면 지금 한 일주일에서 빠르면 당일 바로 급등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급등 추천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황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지금 하락장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락장 제 어플리케이션 보신 분들은 다 싹 다 피하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잘 피할 만한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좀 하락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시장에 좀 조심해야 될 땐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베팅해야 될 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그런 사인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시황글에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께 스스로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급등 추천 종목 이렇게 급등 추천 종목 상한가 랠리에서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 급등 추천주 꾸준하게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가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1000분, 1000분 1500분에서 2000분 사이 봐주시고 계시고요. 다양한 포착 자료들, 테마에 대한 정리, 주식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경제 용어는 무엇인지, 실적 시즌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퀄리티 높은 자료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분석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 어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리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상한가 랠리의 급등 추천주 영상 들어가 보시면 여기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3만 명 구독자 이벤트에서 여러분들께 2022년도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를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쭉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매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내용을 알고 종목 투자하신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께서 한눈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추천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려 놨으니까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까지 다운로드 딱 받으시고 없애버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많이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하고 직접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혹은 지금 현재 해당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가시면 제가 접속할 수 있게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지금 현재 영상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댓글,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가 나옵니다. 안드로이드가 삼성 핸드폰 쓰시면 안드로이드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앞서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 종목들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강의 감사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매하시면서 "수익이 나고 있다. 지금 힘든 시장 속에서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댓글 보면서 좀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하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직접 활용하셔서 계좌를 바꾸고 여러분들께서 습관을 바꾸고 수익으로 계좌를 바꿔나가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고 꼭 따봉 버튼하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 센스 있죠.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